화성에서 온 아빠, 금성에서 온 엄마, 안드로메다에서 온 아이. 김대현 소장의 좌충우돌 해피엔딩 가족소통 이야기. 스텝 1. 한 집에 사는 외계인들. 소통 불가, 이해 불가, 사랑 불가. 1. 착한 대화법, 독한 대화법. 잘못된 대화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 둘째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셋째는 취향을 무시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진실로 상대를 사랑한다면 착하고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자. 하되, 성공할 때까지 시도하자.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인디언들의 정성으로.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한 집에 산다. 그러나 이 집에는 세 가지가 문제다. 첫째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둘째는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며, 셋째는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쯤 되면 외계인들이 한 집에 사는 셈이다. 한 집에 사는 외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다. 대화가 있어야 소통도 하고, 소통이 돼야 이해를 하고, 서로를 이해해야 사랑이 꽃피는 것이 아닌가. 가족 간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집안 분위기를 살펴보자. 겉으로 금방 드러나진 않겠지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위험하다. 방심할 때 위기는 찾아오기 때문이다. 대화를 하자면 대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화법이 바로 착한 대화법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법의 출발이 착한 대화법인 것이다. 착한 사람의 반대말이 무엇이겠나? 안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착하지 않거나 나쁜 사람들은 인정사정 없고 독하다. 고로 착한 대화법의 반대말은 독한 대화법이다. 모임 때마다 지각한 적이 많았던 영국 수상 처칠. 그가 하원 의원에 처음 출마했을 때 상대 후보는 그를 맹렬하게 공격했다. 당신은 게을러 약속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원 의원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약속 시간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지금 당장 사퇴하세요.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공격이 아닐 수 없었다. 독한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약속 시간에 항상 늦게 나오는 사람, 늘 지각하는 사람,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좋아할 국민은 없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처칠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말했다. 나처럼 예쁜 마누라를 데리고 산다면 당신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처칠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응수하여 폭발적인 웃음을 이끌어냈다. 아내가 예쁘다는 것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처칠은 아내와 소통이 잘 되고 아내와 서로 이해하며 아내를 매우 사랑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그는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범적인 사례 중에 하나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했다. 둥지는 굴레가 될 수도 있다고. 가족이나 가정이라는 둥지가 때로는 소통을 막는 굴레가 될 수도 있다고. 가족 간의 소통 방식인 대화법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시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문제가 될까? 먼저 사람들이 왜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추리해내야 한다. 결론은 그 죽일 놈의 입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대화법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반발을 불러오는 것이다. 잘못된 대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모나 자식들이 자신의 대화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제를 모르니 장기간 가족들에게 계속 상처를 입히게 된다. 강약이 다를 뿐 이것이 바로 언어폭력이고 학대다.
심한 경우에는 폐륜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사용하는 대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문가를 동원할 필요도 없다. 우선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부모와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는 현상, 가족과 대화를 하기만 하면 큰 소리가 자주 나오는 현상, 아버지나 어머니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현상, 아이들이 갑자기 심하게 반항하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대화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딱 보면 알지 왜 모르나. 대개의 외계인 가족들은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독한 대화법의 근원에는 가정이 자리하고 있고 부모가 버티고 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재산이나 성격이나 모양새도 물려받지만 대화법도 물려받는다. 어머니에게 화내고 비인격적인 언사를 해대는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기죽이는 어머니에게서 딸은 또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독한 대화법이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한 사례가 있다. 먼저 질문을 던지겠다. 연장 없이 뗄나무를 마련하는 방법을 아시는가? 남태평양 원주민들이 그 답을 준다. 그들은 뗄나무를 구하러 갈 때는 연장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냥 숲으로 들어가서 쓸만한 나무에게 큰 소리로 소리쳐 놀라게 하거나 욕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나무는 시름시름 앓다가 저절로 쓰러진다. 그때 쓰러진 나무를 질질 끌고 와서 뗄나무로 쓴다는 것이다. 물에 대한 실험도 많이 회자가 된다. 지속적으로 칭찬을 받은 물은 미네랄워터로 변하고 비난을 받은 물은 빨리 오염이 됐다는 실험이 그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감을 주고 자존감을 다치게 하고 분노를 불러온다. 저항과 반발을 가져온다. 말 못하는 자연이나 생물이 그러할진대 하물며 사람이나 가족은 어떻겠는가? 가족 간에 치명적이면서도 잘못된 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물론 광범위하여 규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잘못된 대화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 둘째는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셋째는 취향을 무시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먼저 판단의 사례를 보자. 당신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왜 거짓말을 해? 너는 거짓말쟁이야. 가족 간의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무턱대고 반성하고 수용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설령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도 당사자는 거부감을 보이고 방어와 저항을 하게 된다. 다음은 비교의 사례다.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써? 옆집 철수 엄마는 알뜰한 거 몰라? 제발 돈 좀 아껴서 쓰라니까. 철수 밥만 따라가면 소원이 없겠다. 남편이 알뜰한 옆집 철수 엄마와 비교하면서 야단을 칠 때 아내로부터는 간단한 대답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철수 엄마랑 살아. 어머니에게 공부를 잘하는 옆집 철수를 반만이라도 따라가면 좋겠다는 소리를 들은 자식은 자존감이 약해지고 스스로 비참함을 느끼게 된다. 죄 없는 철수를 미워하게 된다. 판단과 비교의 대화법도 문제지만 좀 더 심각한 것은 강요의 대화법이다. 당신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잖아요. 누가 안 한다고 했나? 왜 강요를 하고 난리인가? 너는 반드시 스카이 대학을 가야만 한다. 그쪽 대학이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있나? 갈 실력이 안 되니 문제가 아닌가? 대개 대화법은 부모로부터 배운다. 우리 부모 역시 그의 부모에게 배운 말이다. 아주 오래전 나쁜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오랫동안 누리고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는 똑똑한 백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하는 백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의 자존감을 말살하고 스스로 비하하게 만들고 자신을 우월하게 하는 말들을 사용했고 그것을 백성들이 흉내를 내다가 어느 틈에 아무 비판 없이 우리가 사용하게 됐다는 가설도 있다. 그런 말들을 폭력적인 언어라고 한다. 이런 말은 폭력을 불러온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사용하는 말들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저항을 가져온다. 결국 나는 독한 대화법을 고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